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 안 맞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당선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병민 교수님, 예. 총리 직행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왜 안 한다는 걸까요? 두 가지 전망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는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미 단일화 때 약속했던 공동정부로서의 구상을 위한 그 비전을 마련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판단됐을 수 있습니다. 예. 인수위가 하게 되는 일은 앞으로 새 정부가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약속했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공동 비전과 그 구상들을 담아내는 데는 충분한 역할들을 인수위원장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정 경험을 쌓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국민의당과 또 국민의힘이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국민의힘을 좀 더 중도적인 정당, 실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후자의 선택을 하면서 그 다음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아마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 있는 과정에서는 백지 신탁 등 현실적인 문제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의지로 이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면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당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당장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일단 합당 과정에서 또 뭐 새로 당대표를 뽑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두 당이 합당을 하는데 합당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뭐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적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또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렸겠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이제 독대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당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당을 어쨌든 그 이제 뭐 지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과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출신들의 뭐 출마나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공천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본인만 총리로 가게 되면 전혀 개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또 정치적으로 본인이 당에서 당권을 잡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긴 안목에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 가능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하기에 아주 충분한 차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띄우게 나서기도 했는데 당권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복잡해지겠어요?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다만 안철수 위원장을 두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총리직을 가게 되기 맞는데 조금 부적절하거나 총리직에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쏟아냈다면 오히려 당대표와 안철수 위원장 간의 갈등 국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합당의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들도 상당합니다. 아마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합당이 만약 진행이 되게 되면 흡수 합당을 통해서 지금 있는 지도부 체제 내에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합당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또 분출될 가능성들도 여전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미지수고 현재 예. 이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임기가 1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당대표와 그렇죠.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여름 6월 달에 이준석 대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상 임기는 통상적으로 지켜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합당 과정을 만약 거치게 되면서 뭔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으로 혹시 돌아가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를 먼저 조금 들어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 합당을 하게 되면 예. 보통 이렇게 다시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를 새로 뽑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나요? 합당의 과정이라는 게 여러 합당이 있습니다. 신설 합당이 될 수도 있고 흡수 합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흡수 통합 합당에 대해서 이제 발언의 단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쓰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커다란 당 안에 함께 참여하면서 당명과 정강 정책 등을 그대로 두게 되는 경우들을 흡수 합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지도부 내에 있는 최고위원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일부 배려한다던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도부를 이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신설합당 등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두 정당이 합치게 되고 여기에 지도부까지 함께 선출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예. 이건 전적으로 지도부가 합당 과정들을 거치면서 선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 가타부타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위원장이 잠시 뒤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저 궁금한 게요. 예. 다음 대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석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총리 거쳐서 해도 좋은 길 아닙니까? 그것도 예.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이제 그 총리를 하고 나서 다시 당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당내 이미 어느 정도의 권력 구도가 형성이 되면 본인이 갈 수 있는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총리라고 하는 기간이 뭐 정권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또 사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책임지는 차원에서 총리가 또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건 상당히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당히 유동적이고요, 결과 자체가. 근데 당에 들어가서 만약의 경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통합 전당대회를 다시 해가지고 본인이 당권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당의 색깔을 본인의 색깔로 만들 수 있고 본인의 기반, 지지 기반이 넓힐 수 있고요.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 본인의 중심의 어떤 국민의 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대선 출마에 더 큰 정치적인 어떤 후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총리보다는 제가 볼 때 만약 대권을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당권을 잡는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게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두 사람 간에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갈등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지금 현재 위원장이 미래의 정치적 여러 가지 역할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당권에 도전을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인수위가 해야 되는 역할 그 시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얘기한 것들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5월 9일까지는 인수위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그 이유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통상 만약에 당으로 돌아가서 주도적으로 공천 과정부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자 선출 등에 대한 과정에는 영향력을 미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고요. 본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을 돌면서 나와 있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역할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이 지도부에 대한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신임을 보내는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의 적극적인 역할을 안철수 위원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다소 부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경기지사 출마 얘기도 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상 다른 지방선거에서의 정치 일정과는 조금 결이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간담회가 10시 예정이었는데 지금 10시 4분이니까 조금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총리는 안 하겠다. 그럼 이제 당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당의 의원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또 어쨌든 당의 세력이 있어야 당권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미지수예요. 근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로 갈 거냐 당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윤석열 당선인과는 40분, 50분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본인이 그런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계의 의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도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소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만약 힘을 실어줘서 뭐 이분이 총리를 포기하고 어쨌든 당으로 간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예우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예.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당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갈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단순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당으로 가서 이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 축이라면 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총리 직책을 맡지 않겠다. 그러면은 다른 자리에 그 안철수계 인물들이 뭐 들어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인수위에 참여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대거 인수위원으로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야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 등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인수위를 거치면서 해놨던 좋은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구태여 국무총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위원장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참여하면서 공동정부에 대한 비전을 그대로 집행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국무총리직을 처음에 한번 지내고 난 다음 그 이후로 정치적인 행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안철수 위원장이 함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단일화 때 손을 잡았던 그 진정성과 의지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새 정부는 예, 잠시만요. 지금 출범 안철수 준비가 위원장이 한창인데요. 예.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걸로. 어디서? 여기 세 번째 줄. 제가 무슨 네, 지금 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어제 당선인을 만나서 총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위원장 향후 계획을 어떻게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운홀이 이렇지는 않은데. 예. 그만. 어떻게 기자실 새로 마련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가 보네. 아, 와이파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네요. 저도 테더링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테더링이 되는데 왜 와이파이는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저 천막에도 계시고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불편한 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요건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15일 정도 보름간 소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인수위가 시작해서 보름이 지나는 동안에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원활한 인수 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함께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꿈꿔왔었던 국정 전반에 대한 그런 일들을 직접 이렇게 계획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제가 그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특위 위원장까지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의전용이 아니라 실무형 위원장을 맡게 돼서 훨씬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달라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많은 분들을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쩌면 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다른 인수위원장 분들보다도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가 제 뭐 지난 15일간 소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다들 지금 관심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이 사실 제 거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전화 주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한 분 전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소위 전문 용어로 다른 모든 기자분들이 물을 드셔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하고 잘 아는 기자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우선은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가까이는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지난 10년간 제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선거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벌써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까지 두 번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게 주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잠깐만. 네, 위원장님. 먼저, 예, 손을 들으셔서. 뉴스핀 김태훈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이제 총리 고사의 뜻을 밝히셨다고 했는데 좀 그 당시에 좀 총리 후보자로 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거나 뭐 이 말씀을 드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총리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정주희 기자인데요. 혹시 당선인이 총리를 맡아달라고 좀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면담 요청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 재충전을 하고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당의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 옆에 다가가서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지금 거대 양 정당이 사실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난 5년 집권하면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전에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제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이세진입니다. 재충전하고 돌아오셔서 민생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관련하신 생각 궁금합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 OBS의 김용재입니다. 어제 당선인과 독대하셨는데 그 당선인 반응이나 말씀 따로 있었을까요? 제가 두 사람이서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이해하신다고 하고 새로 또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11시 반에 코로나에 대한 브리핑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TV조선 홍현주 기자입니다. 아까 민주당과 함께 국힘은 국힘대로 뭐 예전 기득권 옹호하는 그게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선 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논의도 있었는데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당 돌아가서는 좀 어떻게 개편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이 인수위원장 일에 전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일들은 거기 당 구성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2차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프레시안 곽재훈입니다. 방금 전에 기득권 옹호 정당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떤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아유, 그게 당연합니다. 사실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한 것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 포함해서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은 정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동기죠. 예, 한두 분 지금 손든 분 갑자기 더 든다. 먼저 아까 두 분 들었으니까요. 두 분만. 지방선거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출마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당내 개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내 세력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의 선대위원장은 그건 당대표의 결심이고 당대표의 목 아닙니까?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몫이지 제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의 개혁은 가장 큰 힘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이 당은 개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민심이 모이게 되면 정당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치인은 거기에 따라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민심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심이 지금 양쪽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아까 마지막 한 분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두 분이, 그럼 두 분만 받을게요. 마이크를 두 분이 드셔가지고. 우선 먼저 하시죠. 아까 먼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당장 당권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당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해당 분과 간사와 그리고 인수위원을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인수위의 정책에, 그리고 또 다음 정부의 청사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코로나 질문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코로나 제가 11시 반에 어느 정도 짧은 브리핑을 할 테니까요. 그때 또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간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총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제 얘기했다는 걸 공식화했고요. 코로나 질문 안 나온다 그러는데 기자들이 궁금한 건 당권 아니겠습니까? 충전 시기를 갖겠다라고 했는데 1년 뒤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는 안 하네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제 분석이고 판단인데 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이 당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아예 얘기를 끊죠. 그걸 선을 긋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재충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뭘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민생 듣고 경제 문제하고 이 말은 결국 정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당장 당에 들어와서 무슨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본인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재충전이 아예 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서 안 하겠다는 개념으로 저는 들리지 예. 않고요. 나름대로의 정치 행보를 하겠다. 다만 그것이 당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당권을 도전하거나 이런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 정권 안정될 수 있는 일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 개혁을 하는 일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이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외연을 확장하고 넓혀 나갈 때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뒤따르게 되는 총선에 대한 승리, 이 총선 승리가 있어야지만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스케줄 시간표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수위원장으로서 성과를 충분하게 내고 난 다음 어느 정도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가는 내년 6월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여기에서의 전당대회의 당권을 가져가는 지도부가 결국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의 영향력까지 같이 함께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적 기반과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받침하면서 그 이후에 대권 행보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플랜에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본인이 짤 수 있는 좋은 그림을 짠 것 같고 하지만 중장기적 계획은 또 계획인 것이고 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성공적인 인수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은 기간 매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하고 나눌 얘기가 많았는데요. 라이브 연결이 길어져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